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4.08% 하락,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도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6월 JD 부장구도 16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경기 침체 우려, 시장 압도, 주가 떨어지고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4.08%, S&P 500 지수는 3.25%, 다우존스 지수는 2.42%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메뉴씨입니다. 나스닥 4.08% 하락,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 파월의 패턴이 통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선물이 오르고는 있지만 파월의 패턴은 전강 후약의 장세가 지속되다가 CPI 발표쯤 되면 기대감이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장은 암울합니다. 대신 기회도 함께 있는 장입니다. 박앤세일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박앤세일할 주식은 돈이 있어야 삽니다. 가끔 존버를 하면서 줍줍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돈으로 줍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금 자체가 아주 작아서 몇백만 원 수준이라면 자기 월급으로 줍줍을 하겠지만 몇억 원대 또는 몇십 억 원대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해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끔 투자금이 10억 원이 넘는데 해지 안 하고 존버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투자 대비 50%가 넘게 떨어져 반토막이 났는데도 앞으로도 존버한다는 말이 또 나올 것입니까? 존버를 해서 다시 투자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 자주 겪으면 암 걸립니다. 그러니 매뉴얼을 지키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3%가 뜨면 비율대로 팔면 됩니다. 이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팔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떨어지는 주식 비율대로 매수를 하면 바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평단가를 낮추고 주식수를 늘릴 수 있어서 위기가 지나가면 오히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르니 선반영을 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4% 이상 급락하자 리세션,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플이 마이너스 3.96%,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2.7%, 알파벳은 마이너스 3.4%, 아마존은 3.72%, 메타는 5.01%등 5개 빅테크 종목에서만 하루에 시가총액이 2,50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날아간 것이죠. 빅테크가 이런데 잡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매뉴얼을 지킵시다.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오히려 박앤세일하는 주식을 살 수 있고 찬스를 잡고 달러같이 오르면 앞으로 올 부동산 겨울에 경매로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도 싸게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버는 재산 반토막 이외에는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출을 썼다면 50%까지 떨어지는 와중에 강제 매매 당하며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을 겪어도 다음번에 존버한다는 사람은 병원에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지 꼭 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8년 10월에 이자율 위기를 겪고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만든 것이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를 지나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에도 2018년의 아픔을 잊지 않고 매뉴얼로 대응 중입니다. 어제는 동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돈을 넣었는데 괜찮냐고 말이죠. 그래서 돈을 왜 넣었냐 이렇게 물어보니 어차피 지역주택조합은 돈 넣으면 못 빼는데 그냥 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계약금만 넣은 것이고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 절대 사면 안 되는 것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일이라도 빨리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으라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현 시점에서 받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땅을 다 사고 분양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매수 작업이 완전히 100% 끝나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면 60%만 매입하면 나머지는 강제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제 철거도 안 되고 지분권자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도장받아야 합니다. 결국 좀 싸게 분양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시간이 하세월입니다. 게다가 알박기를 하는 놈이 마음먹고 알박기를 하면 나중에 사업은 사업대로 들어지고 결국 피해는
올라간 분양가 때문에 조합원들이 보게 됩니다. 사당에서 알박기를 해서 빌라 한 채를 10억 먹고 나온 사람을 봤습니다. 무려 15년 전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20억 땡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20억 땡긴 사람은 알박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라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알박기로 처벌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10억을 받고 나온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건설사의 은행이자가 그 돈 주고 이사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지역주택조합은 싸게 분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업 시행이 느려지면 절대 싸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상승인데요. 지금 금리 상승기죠. 영끌적 비면 커진다. 주담대 금리 13년 만에 7% 돌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7.75%인데 벌써 주담대가 7%를 뚫었습니다. 연내에 8%를 넘는다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5% 넘어가면 10%도 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연 6% 돌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미국도 이미 6%를 넘어섰죠. 기준금리 이제 1%대인데 말이죠. 연준이 이번 연말까지 목표금리가 3.4%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2.5% 더 올린다고 하고 있죠. 그것도 사정이 나와서 2.5%지 연말까지 4% 예상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목표 금리를 4%대까지 보는 그 투자은행사도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3%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이 1%대인데 6%면 3% 더 올린다. 그러면 미국도 9%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은 주담대 10% 넘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것도 우량한 주택담보대출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분양을 받는다 그러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분양가인데요. 재수 없으면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엔 더 그렇습니다. 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분양을 했으나 금리가 너무 높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이 안 되면 조합원이 일반 분양분까지 전부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낮은 것이죠.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하니까 말입니다. 싸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덤터기 쓰는 꼴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이 안 좋다 했습니다. 친구가 얘기한 지역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산꼭대기죠. 그리고 우범 지역인데다가 교육특구도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 왜 분양을 받았냐라는 것이죠. 돈을 줘도 안 들어갈 지역인데 말입니다. 지금은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 이것저것 재보지도 않고 앞으로 집 평생 못 마련할 것 같은 두려움에 덜컥 경악한 것입니다. 결론은 친구 보고 내일이라도 당장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취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취소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애플 전고점 182.01달러입니다. 말뚝박기 마이너스 50% 적용하고요. 127.41달러 이하면 10% 매수입니다. 장중 기준입니다. 그리고 154.71달러 이상이면 전량 매수입니다. 종가 기준이죠. 매뉴얼로 본다면 현재는 애플 50대 50, 애플 50, 달러 50입니다. 애플 130.06달러가 달러이며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1년 전 가격보다 더 떨어진 것이죠. 오늘 장중에 애플이 2% 이상 떨어지면 마이너스 30% 구간인 127.41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주식은 물론이고 부동산에서도 반드시 싸게 살 기회가 옵니다. 존버하면서 스트레스를 겪으면 몸에서 암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부자 되기 전에 암으로 먼저 세상 떠납니다. 매뉴얼을 이번에 못 지켰다면 위기를 가슴 속에 새기고 다음번 위기에는 반드시 매뉴얼로 대응합시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마이너스 4.08% 하락,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